보이는 내 동생 6편. 안녕하세요. 벌써 월요일이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모두들 월요일 파이팅해요. 오늘은 주말에 말한 것처럼 애기동자 이야기를 풀어볼까 해요. 애기동자와 관련된 에피소드는 2개 정도가 있습니다. 각각 저와 동생이 겪은 일이기에 천천히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도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는다고만 생각하면서 즐겁게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시작할게요. 앞서 저희 집은 항상 도깨비터에 머무른다고 했던 걸 기억하실까요? 이유는 저희 아빠가 태어났을 때부터 도깨비의 기운이 강해 매번 도깨비터를 찾아다니기 때문이었죠. 어김없이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도깨비가 있는 도깨비터입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지금 살고 있는 도깨비터에는 도깨비 말고도 다른 존재가 있었어요. 그 존재가 바로 애기동자입니다. 모르는 분도 계실 테고 아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본디 어린아이의 령은 부척이나 순수하고 맑아서 령의 힘이 강하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희 집에 있던 애기동자는 불도를 배웠던 아이의 령으로 보이기에 그보다 훨씬 강할 거라고 저희는 추측하고 있어요. 그 강하다는 도깨비터에서 도깨비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말 다 했죠. 동생의 말에 의하면 애기동자는 어린아이인 만큼 매번 장난도 치고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면 따라다니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밑에는 저희 집 구조를 간단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동그라미 친 곳이 애기동자가 매번 있는 곳이라고 해요. 안방, 거실, 여기 소파 이렇게 있고 여기 계단인데 여기에 애기동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둥 쪽에. 야, 근데 이거 도깨비터 여기 진짜 아무나 들어가면 진짜 큰일 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뭐 박보살 이야기에서도 나왔지만은 타이밍이 맞아야 한다고 하나? 시기와 때가 맞아서 도깨비터에 들어가면은 큰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도깨비터라고 소문 듣고 들어가서 막 그냥 있으면은 그 가정 망하는 거 순식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매번 저 기둥이 있는 곳에 앉아서 저희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저기 앉아서 뭐 할 것도 없는데 왜 저기에 있는 거지? 이런 생각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불신을 하고 있던 제게 동생의 말을 조금 믿게 된 계기가 생겼어요. 때는 제가 고등학생 2학년인 시절, 곧 고3을 앞둔 저는 늘어가는 학업량과 줄어드는 수면량에 정신이 혼미하던 때였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늦게까지 학원을 마치고 온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재빠르게 씻고 조금이라도 놀기 위해 거실에 있는 소파에 누웠죠. 그날은 부모님과 동생 모두 외출을 한 날이기에 집에서 저 혼자뿐이었고 저는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핸드폰으로 이것저것을 보고 있던 저는 얼마 있지 않아 피곤함이 몰려와 결국 누워있던 소파에서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저는 눈을 떴고 익숙한 천장이 보였어요. 저희 집 천장이었죠. 저는 내가 소파에서 잠들었었구나 라는 생각에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일어나려고 할 때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끝에서 새하얗고 작은 맨발이 스치듯 보였어요. 저희 집 구조상 소파에 누워있으면 올라가는 계단 끝을 볼 수 없는 구조이기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더군다나 오늘은 저 혼자만 있는 날이었기에 집에 누군가 있을 리가 없었어요. 그것도 어린아이가 말이죠. 이상하다는 생각도 잠시, 가만히 계단 끝에 서있던 작은 두 발은 무엇이 그리 신이 난 것일까 까르르 하면서 2층 복도를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그 모습이 소름 끼치게 무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냥 귀여운 아기가 뛰어노는 것을 보는 것처럼 평온하게 그 모습을 봤죠. 그렇게 한참을 그 아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보다가 두 발이 다시 우뚝 멈춰 섰어요. 그러고는 풀썩 주저앉으면서 일어나! 라고 했고 저는 그제서야 눈을 떴어요. 네, 모두 꿈이었던 거죠. 그 뒤로 이상한 꿈 때문에 저는 하루 종일 뒤숭숭한 기분으로 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다 다시 학원을 마치고 온 저녁, 집에 돌아온 동생이 의아하다는 듯 계단 끝을 보면서 이상하다 라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더니 동생이 덤덤하게 아니? 매번 기둥에 앉아있던 애가 위층에 있어서 라고 하더라고요. 와, 저는 동생의 말에 진짜 아무런 말도 못했어요. 그런 제게 동생이 다시 한번 혹시 언니 소파에서 잤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긍정을 말했고 그제야 동생이 깨달았다는 듯 언니가 저기 소파에 있으니 무서워서 올라갔다가 재미있어서 내려오지 않나 보네 라고 말을 하고 자기 할 일을 하러 가더라고요. 아니, 제가 아무리 귀신을 믿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말하고 가면 저도 오싹하다고요. 동생이 말하는 애기동자가 꿈에서 그렇게 무서운 존재는 아니었지만 그것이 사실이었다고 하니 너무 오싹하더라고요. 흑흑. 그렇게 저는 그날 하루 계단 쪽은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채 동생이랑 같이 잤답니다. 허허. 야, 근데 그 기운 세다는 애기동자도 소파에 누우니까 피해서 올라간 거잖아요.
글쓴이 이분은 도대체 무슨 기운을 타고난 거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와, 어째 이러냐? 자, 그리고 빠르게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동생의 에피소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애기 동자는 해를 입히지 않지만 장난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예를 들어 동생이 혼자서 무서운 것을 보고 있으면 장난으로 TV를 꺼버리거나 불을 꺼버리는 등의 웃어넘길 수 있는 장난을 한다고 해요. 그 장난이 때때로는 무섭기는 했지만 그래도 도깨비 기운이 강한 아빠가 애기 동자가 있는 기둥에 힘들 때마다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애기 동자가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버려 두고 있었다고 해요. 이런 걸 보면 우리 집 도깨비와 애기 동자가 서로 싸우지 않고 같이 잘 살 수 있는 이유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동생은 어린 동생이 생긴 것처럼 약간은 귀찮아하면서도 그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쯤 동생이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더랍니다. 무언가 기분 나쁜 기운에 자연스레 눈을 뜬 동생은 단박에 가위에 눌린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더군다나 동생은 조금 선선해지고 있는 계절이라 방문을 열고 자고 있었는데 방문 바로 앞에 있는 현관문에서 어떤 여자 귀신이 들어오지 않은 채 거리면서 웃고 있더랍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가위에 눌렸음에도 두 눈을 감을 수 있었던 동생은 두려움에 두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런데 두 눈을 감은 동생의 귀에 여자 귀신이 왔다 왔어 라는 말을 반복하더랍니다. 그래서 동생이 아니야 하면서 부정했는데 그 모습이 재미있었는지 여자 귀신이 하면서 웃었대요. 그러고는 한순간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의 이상함을 느낀 동생이 다시 눈을 떴는데 현관문에 있던 여자 귀신이 온데간데 없더랍니다. 그에 잠시 안심을 느낀 동생은 눈을 굴렸고 문 반대편에 있는 통 유리창에 수많은 귀신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집에 들어오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시겁한 동생은 죽기 살고로 이 개 같은 것들이 들어오려고 하네. 어딜 들어와? 꺼져! 빨리 꺼지란 말이야! 라면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귀신들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 두려움에 떨던 동생은 움직이지 않는 몸에 힘을 잔뜩 주며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러던 중 마치 안심시키려는 듯 동생의 귀에 괜찮아 라는 말이 들리더랍니다. 동생은 깜짝 놀라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시선을 옮겼고 늘 애기 동자가 있는 기둥 쪽에 작은 남자아이가 앉아 있었다고 해요. 눈이 딱 마주친 동생을 향해 그 남자아이는 다시 한번 괜찮아 여기 우리 집이라 어차피 못 들어와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했다고 해요. 와, 수호신이네. 대박이다. 그 말에 두려움이 가득했던 동생은 일순간 평온함을 되찾았고 끈이 끊기듯 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다시 잠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밤을 보낸 동생은 아침에 다시 눈을 떴고 귀신들이 들어오려고 했던 통 유리창을 다시 봤어요. 항상 창문이나 거울을 통해 귀신을 봐왔던 동생이기에 자기 전 반드시 암막 커튼을 치고 자는데 이상하게 아침에 일어난 동생은 커튼이 완전히 쳐져 있는 창문을 보았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제 동생이 보았던 그 수많은 귀신들은 모두 진짜 라는 것이겠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전날 이후로 동생은 애기 동자를 우리 집 수호신이라고 부르면서 가끔 아이들이 먹는 간식 등을 올린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무언가 고마운 일이 있다면 한 번쯤은 진심을 담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전 다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풀지 조금 고민이라 예고는 못하겠네요. 허허. 모두들 한 주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이는 내 동생 6편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니 그 수많은 귀신들은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온 거야? 뭐가 영적인 기운이 느껴지니까 합심해서 온 건가? 그리고 그 여자 귀신은 어쨌든 뚫고 들어왔었네. 그러니까 그 애기 동자나 도깨비가 잠깐 딴짓하고 있을 때 뭐 둘이 놀고 있었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살짝 빈 틈을 통해서 그 여자 귀신이 집에 들어온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기운이 탁 느껴지니까 애기 동자가 다시 왔고 그리고 사라진 거지.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나서 뭔가 결계 같은 걸 쳤는데 그 여자 귀신과 같이 왔던 다른 떼거지 귀신들이 이제 다닥다닥 오다가 이제 막힌 거지. 와, 영화 같다. 뭔가 좀 이누야샤 같은 그런 거 보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댓글이 뭐가 있는데 항상 궁금하던 게 있습니다. 그렇게 간식이나 음료를 먹으라고 놔두고 뒤처리라고 해야 하나? 보통 얼마나 놔두고 있고 어떻게 치우나요? 위와 같이 감사를 담거나 잘 부탁드린다는 제를 올릴 때의 음식은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을 추천하나 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제를 올릴 그곳에 가만히 놔두거나 그곳에 버리고 와야 합니다. 어딘가로 들고 가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료나 막걸리 같은 건 고실이라고 액을 막아달라는 뜻을 담아 버리거나 뿌리고 옵니다. 그럼 집안에서 그렇게 둘 땐 하루나 이틀 정도 놔두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으면 되나요? 이걸 말씀드리지 않았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음식을 짧으면 20분, 길면 하루 정도 놔두고 끝냅니다. 쓰레기도 음식물로 처리하시면 되시고요. 참고가 되셨으면 하네요. 질의응답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재밌네요. 보이는 내 동생 7편.
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온 니나노입니다. 허허. 사실 어제 음식 올리는 거와 관련하여 여쭤본 분이 계셔서 혹시 다른 분들도 알고 싶어 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기 전 간단하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최소 20분에서 한나절 정도 젤을 올리고 난 후 음식들을 폐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음식들이니만큼 드셔도 상관은 없으나 권장드리지는 않아요. 음료 같은 경우는 바깥이라면 고시래를 하며 뿌리고 오거나 다른 음식들과 같이 폐기합니다. 다만 젤을 올리고 나서 가장 크게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젤을 올린 음식을 다른 곳에 들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 놔두고 오시거나 그곳에서 폐기하셨으면 해요. 다른 곳에 들고 가는 것 자체가 불운을 가져간다는 것과 같다고 들었거든요. 오, 오늘 처음 알았다. 간단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는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풀어볼까 고민하다가 오늘 풀어볼 이야기는 거울과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항상 동생은 입버릇처럼 거울은 귀문이 열리도록 도와주는 물건 중 하나이기에 문을 비추거나 나 자신을 비추게 두면 좋지 않다는 말을 자주 해요. 그래서 동생은 거울 정면을 벽을 향하도록 두거나 거울에 창문이 비춰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편이죠. 사실 동생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까지 거울을 조심해서 다루지 않았었는데 그러한 동생이 이렇게 갑작스레 변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때는 동생이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이던 시절, 그때 저희 가족은 한 방에서 다 같이 자는 것이 당연했어요. 동생은 겁이 많은 편이기에 꼭 엄마와 저 사이에 잤었죠. 아래는 저희가 자고 있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빠, 엄마, 동생, 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잠을 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저와 엄마 사이에서 잠을 자던 동생은 평소와는 달리 새벽 2시쯤에 눈을 떴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눈을 떴는데 좌식 책상 아래에 얼굴을 집어넣고 잠을 자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눈을 떠보니까 그렇게 눈이 떠졌다고? 동생은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면서 공포에 휩싸였고 책상 아래에서 나오려고 몸을 움직이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요. 네, 가위에 눌린 거죠. 동생은 가위를 풀기 위해 낑낑대며 온몸에 힘을 주고 있는데 갑자기 책상 옆에 있는 TV에서 하는 화면이 켜지면서 하는 잡음이 들리더랍니다. 어린 동생은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고 깨야 해, 깨야만 해 하면서 깨려고 노력했지만 역시나 움직이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살짝 눈을 뜨니 분명 새하얀 책상이기에 밑을 봐도 하얗게 보여야 하는 책상이 검은색으로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자세히 보니 사람 뒤통수 같이 보이더랍니다. 그의 동생은 큰일 났다 하면서 황급히 다시 눈을 감고 빌기 시작했어요. 제발 깨어나게 해주세요. 제발 깨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반복하고 있던 그때 어떠한 말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눈 떠봐, 눈 떠봐. 나 봐봐.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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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이죠. 그 후로 계속 웃기만 하길래 동생은 더 눈을 질끈 감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동생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눈 뜨라고! 눈 떠! 눈 떠! 라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동생은 싫어! 일어나야 돼! 라면서 두 눈을 감은 채 몸에 힘을 계속 주는데 그 녀석이 하면서 웃으면서 눈 뜨라고 동생의 눈을 억지로 손으로 벌리기 시작하더랍니다. 에? 결국 억지로 눈이 떠진 동생은 귀신의 모습을 보았고 뒤통수인 줄 알았던 게 사실은 앞모습에 머리카락으로 가려진 거였다는 걸 알아차렸다고 해요. 그렇게 바라보게 된 귀신의 모습은 완전히 처참했다고 합니다. 창백한 얼굴에 입만 보일 정도로 입은 찢어지게 웃고 있었고 눈이랑 코는 파여 있었다고 해요. 아래는 동생이 그 당시 보았던 귀신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그림을 올렸는데 다행히 뭐 엄청 무서운 그림은 아니에요. 너무 다행이에요. 가끔 너무 리얼하게 그린 분들이 있어갖고 너무 섬뜩한 그런 그림이 많았는데 이번 그림은 그래도 좀 귀여운 편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봤을 때 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눈이랑 코가 이렇게 파여 있고 입이 이렇게 좀 찢어져 있듯이 웃고 있는 그런 귀신의 모습입니다. 저러한 귀신이 동생을 10cm 정도 되는 거리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눈을 억지로 뜨게 했던 귀신이 이번에는 눈을 뽑아가려는 듯 눈을 세게 잡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동생이 싫어요 라면서 움직이지 않는 몸을 억지로 움직이려고 하며 발버둥을 치니 갑자기 팍 하고 깨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눈을 떠보니 동생은 여전히 엄마 옆에서 곤히 자고 있었더랬죠. 동생은 숨을 막 하고 내쉬면서 제 쪽을 봤다고 합니다. 제 쪽에는 자는 방과 연결된 공구방의 문이 있었는데 동생이 공구방을 무서워해서 항상 문을 닫고 자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고 해요. 더군다나 자는 방에서 딱 공구방 쪽을 보면 바로 볼 수 있는 거울이 있었는데
그 거울은 공부방 창문을 바로 비추고 있는 거울이었어요. 동생은 혼란스러움에 무심코 그 거울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거울에 비친 창문에서 파란빛, 빨간빛, 보라빛 등등 막 갑자기 빛들이 슉슉 지나갔고 동생은 뭐야? 라는 생각에 뚫어지게 거울을 쳐다보았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 자신의 눈을 억지로 뜨게 했던 귀신이 창밖에서 웃으면서 동생을 보고 있더랍니다. 동생은 악! 하면서 다시 깼고 자신이 결국 책상 밑에서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책상 밑에서 머리를 쿵 하고 박으면서 깬 동생은 후다닥 책상에서 나왔고 방 안을 둘러보니 TV는 치직거리고 있었고 방문은 다 닫혀 있었다고 합니다. 동생은 그 무서운 광경에 결국 옆에 있던 엄마에게 찰싹부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억지로 잠을 잤다고 해요. 그렇게 아침이 되고 동생은 어젯밤에 보았던 불빛이 신호등이겠거니 하면서 창문이 이어지는 곳에 가보았더니 그 창문 뒤에는 신호등도 간판도 없는 그저 벽이었다고 해요. 그 뒤로 저희 집은 창문이란 창문은 모두 불투명하게 색을 칠했고 커튼이 생겼으며 거울이랑 거울은 다 가리고 꼭 벽을 향해 놔두도록 했죠. 저도 집에 갑자기 거울이랑 거울은 다 가리기에 어렸을 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동생 때문이었다고 해서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동생은 귀신이 자신의 몸을 터치한 게 처음이어서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 거울은 반드시 뒤집어 벽을 보도록 해놓고 창문은 가려두며 절대 거울에 자신을 비추도록 하지 않게 하고 있다고 해요. 저도 뭔가 거울에 제가 비추도록 하면 꺼림직한 기분이 들어 똑같이 해둔답니다. 여러분들도 거울은 최대한 벽을 보도록 해놓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하네요. 그럼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7편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7편은 이제 또 뭔가 거울과 관련된 이야기였네요. 그 예전에 어릴 때 보면은요, 밥상이 이렇게 좀 다리가 높은 게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으면은 위에 이제 그늘이라고 하나요? 이게 밑에 들어가면 햇빛이 비쳐도 이렇게 안에는 무슨 이렇게 공간처럼 돼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는 그 공간감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보면은 이렇게 잠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자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쓱 들어갈 때 이제 어렸을 때 장난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들어가서 자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울에 대한 미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방 같은데 화장대가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화장대 거울이 이렇게 막 침대를 비추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두지 말라고 하더라고. 특히 이제 전신 거울 같은 경우는 현관문 같은데 이제 문이 비추도록 놔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오는 복을 다 찬다고 이제 뭐 미신이긴 하지만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니나노님 글 쭉 읽어봤는데 전에도 읽었을 때 느낀 거지만 너무 재미있게 글을 잘 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튼 다음 이야기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네, 니나노님 글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